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바왕 유상봉 사건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전자발찌 절단 도주 사건이죠. 한바 사건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오늘은 최근에 벌어진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일단 2011년이었던가요? 거기서부터 좀 더듬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한바 게이트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흔들었죠. 브로커입니다. 건설사 대표나 정관계 인사, 경찰 등에게 돈 주고 한바집 운영권 따내서 다른 앱자에게 넘긴 사람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드러났고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면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죠. 그렇게만 우린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네, 심지어 이거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올해 네.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네. 그때 전자발찌 착용이 보석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 도 재판을 받아오다가 네. 얼마 전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형집행을 미뤄 오다가 12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유상봉을 쫓고 있는 건데 여러 사건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바왕 유상봉은 대체 누구인가? 네, 전남 목포 출신인데요. 식품 유통 관련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사업을 넓혔습니다. 이때 경찰, 공기업, 건설회사 인맥을 구축했고 이 인맥을 한바집 운영권 따내기 위한 로비에 활용한 건데요. 점잖은 언행으로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네. 운영권 따주겠다. 라면서 이 한바집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한 거죠. 네. 또 인맥 동원해서 해결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 받아서 그걸 모아서 큰 돈 만든 다음에 이 건설사 대표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주고 그런 방식으로 실제 운영권을 따왔어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해결사. 고위공직자 인맥으로 개인 민원까지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좀 봤거든요. 네.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2009년에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집무실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한바집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말해달라라고 청탁을 하고요. 또 특정 경찰의 승진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 줍니다. 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에도 직접 찾아가서요.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또 현금을 경찰청장한테 주면서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돈을 어떤 식으로 남긴 거예요? 받은 돈 중에 그 일부만 로비 자금으로 쓴 거고요. 또 가족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2차 브로커를 뒀어요. 그래서 일단 로비로 운영권 따오면 2차 브로커들이 또 이제 한바집 운영할 업자들을 찾아가지고 팔아넘기는 거죠. 예, 이렇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뒷돈까지 주면서 운영권 따내고 그걸 다시 되팔아서 큰 돈 벌고. 근데 한바집이란 게 그 정도로 큰 돈이 됩니까? 실제로서도 한바집 관련 소송을 여러 건 했는데 예전엔 더 좋았습니다. 2011년 보도를 보면요. 인부 600명이라는 공사 현장 1년 식대가 대략 13억 원. 근데 큰 공사는 금방 안 끝나요. 네. 3년 간다고 보면 매출이 40억 원이거든요. 와, 근데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바업계 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걸 적용하면요. 3년 순수익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인부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큰 현장은 인부가 수천 명, 5천 명 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대략 10배니까 3년에 100억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출 동원하고 뒷돈 주든 이거 따오면 돈 버는 겁니다. 엄청난 이권이죠. 그렇죠. 결국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살고 금품 받은 사람들도 처벌받고 엄청난 이름들이 그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상봉 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경찰 외에도 장수만 방위산업청장, 최영 강원랜드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도 이제 수사 중에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업체 임원도 처벌받았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한바게이트 사건이죠. 그런데 지난 4.15 총선 국면에서 이 한바왕 유상봉 이름이 또 오르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바게이트로 처벌받고 나온 다음에도 유상봉은 사기죄 등으로 감옥을 들락거렸어요. 사기꾼들은 이게 한 번에 못 끊더라고요. 못 끊습니다. 나와서 또 사기치고 그래서 또 사기치고. 사기꾼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작년 7월에 언론 앞에 나섰는데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 그때 특정 후보 부탁을 받고 선거 공작에 개입했다고 털어놓은 거죠. 선거 공작에 내가 개입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 그렇습니다. 유상봉의 주장이 이래요.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구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윤 의원과 보좌관과 함께 서너 번 만났는데 그때 이들의 요청으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줬다는 거예요. 내가 윤상현 후보 청탁 받아가지고 네. 상대 후보 고소장 써줬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유상봉의 주장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주장에 따르면 이게 그 고소장과 진정서의 대상이 누구냐? 당시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박우섭 전 남구청장, 또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였는데 둘 다 이 같은 지역구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상봉은 자신이 이들에게 거액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 당선됐어요. 됐죠. 윤상현 예. 의원은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단 재판 중에요. 작년 12월에 이 유상봉도 진술을 번복합니다. 윤상현 의원 보좌관한테 1,000만 원 받은 건 맞지만 이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 이거 빌린 거였다라고 진술을 일단 번복한 상태인데요. 윤상현 의원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요. 이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죠.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제 재판 받다가 보석으로 올 4월에 풀려났어요. 한바왕 유상봉.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네. 유상봉 또 유상봉의 아들 또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또 신문사 간부 등이 구속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법상 각 심급별로 구속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리고 2번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6개월이거든요. 네. 6개월 안에 재판 안 끝나면 구속돼 있던 사람도 풀려나요. 그런 제한은 왜 두는 거예요? 재판받는 사람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미결수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 그렇습니다. 현재 무죄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재판을 길게 하면서 구속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이거는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근데 유상봉은 전력이 있잖아요. 재판도 네. 잘 안 나오고 도주 전력도 네네. 있고. 근데 어떻게 보석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안 그래도 2월에 한번 보석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때는 기각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4월에 다시 청구하니까 이제 받아들여 준 건데 재판이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 안에 안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법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 그냥 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어차피 재판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보석에 붙는 조건이라도 달아서 풀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죠. 지금 그 유죄 당시. 징역 17년 확정됐지만 당시 재판이 길어지면서요. 2심이 6개월 안에 끝나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제한 없이 풀려나기 때문에 보증금 10억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 달아서 풀어준 적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건하고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유상봉 보석이 결정이 됐는데 조건은 뭐였습니까? 네. 주거지를 자택으로 이제 제한하고요.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성범죄도 저질렀던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전자발찌가 꼭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부착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위치를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거죠. 전자발찌를 몸에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던 한바왕.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짐작입니다만 수용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낭패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봉 관련된 사건이 많아요. 재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울산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한바 식당 운영권 미끼로 돈 뜯어낸 사기 사건. 이거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게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되고 있잖아요. 진행되는데 이거와 별개로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도 감옥 가야 되는데 형집행위 불응하면서 재수감 미뤄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지인에게 남기고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서 네. 목숨 끊겠다 그러고 도주했어요? 네, 또 그동안 이 사건 1심 선고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전자발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에 공업용 절단기로 끄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3년 전에 저희 탐정선수 코너에서 전자발찌 이야기를 아주 깊게 했거든요. 네. 그때 법무부에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전자발찌 관련된 자료도 보내주고 또 앞으로 절단이 힘든 재질로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자기로 끊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법무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 오, 잦네요. 네. 그런데 보통은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네, 신병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유상봉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12일 정오쯤에 첫 훼손 신호가 있었고 네. 또 오후 3시에 다시 훼손 신호가 잡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 직원이 규정에 따라서 주소지로 갔는데 이미 사라졌고 전자발찌가 끊어진 상태였다. 현재 그 검찰이 관할 검찰청인 서울 북부지검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야, 끊으면 바로 신호가 가긴 가는군요. 훼손을 시도해도 시도만 해도. 네, 시도해도 신호는 가죠. 그러니까 바로 잡히기 마련인데 이번에 네. 안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포인트가 또 있다면? 네, 이번에 그럼 애초에 법원이 왜 풀어줬냐? 법원이 이거 보석허가 결정해준 거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어요. 2013년에 한바비리 영장실시심사 일정 잡히니까 도망갔고요. 작년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도망갔거든요. 네. 5일 후에 길거리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도주 전력 있는 사람을 왜 풀어줬냐라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재판이 구속된 피고인 재판을 하는데 6개월 만에 안 끝나면 그냥 풀려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거를 감수할 수는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린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 재판이 왜 늘어졌느냐, 이 재판이 왜 6개월 안에 안 끝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중간에 뭐 물어볼 것도 많고 또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왜 이 재판을 6개월 동안 끝을 못 내고 이렇게까지 늘어지게 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짚어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좀 겹쳐져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뭐 힘 있는 정치인, 권력자 이런 사람들 돈에 휘둘리면 사기고 공범되거든요. 지금같이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제2제3의 유상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